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논산 지역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양대 산맥인 기호학파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충남도가 침체한 논산 지역의 유교 문화를 되살려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3년 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논산 도남서원. 약 400년 전 율곡 이이의 제자로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어받은 논산 출신의 학자 사계 김장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조선 후기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도 소론의 우두머리에 오른 명제 윤증 선생의 고택은 지금까지도 후손이 거주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산 지역은 영남 학파와 함께 조선 유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 기호학파의 본고장이지만 최근 들어 유교 문화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곳에 국내 최초의 유교 문화 전문 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들어섰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수집된 유학 관련 자료와 기록물 2만여 점을 갖췄고 다양한 유학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 생활 문화로서 깊이 있게 접목하는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다립니다. 충남도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교 문화유산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남서원과 명제 고택에 더해 인근의 한국공자마을과 세계 예절문화관 등을 건립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충청권 유교 관광 교육이 완성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커다란 경쟁력을 가진 충남도는 오는 2029년까지 모두 3,300억 원을 투입해 유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계룡시 대실지구에 추진 중이던 이케아 계룡점의 개점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계룡시는 이케아 코리아 측이 어제 오후 LH의 토지 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는 건축 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 측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계룡점 건축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룡시는 이케아 코리아의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계룡점 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케아 측에 취소 신청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꾸려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문진석 의원, 재심위원장에 이정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여성 50%, 외부 인사와 청년 각각 33% 등 12명으로 채워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황운하 의원과 원영철 베데레집 목사를 공동 공천관리위원장에 박용순 의원을 재심위원장에 임명했으며 민주당 세종시당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일정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공천에 돌입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첫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자를 공고하고 다음 달 4일부터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복 논란이 일었던 감산점수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5%, 무소속 출마 이력자는 10% 감점하지만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코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없을 정도로 가상화폐는 우리 주변에 익숙해졌는데요.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주 비트코인 관련 투자업체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안면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 대화였지만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봤다는 감사 인사가 오가는 걸 보고 전세 자금을 마련할 욕심에 A씨도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딥러닝으로
비트코인을 자동 거래해주고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저는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진짜 이렇게 이체를 시키고 돈을 이체를 시켰다고 그렇게 그 내역까지 다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니까 그걸 믿고. 수천만 원을 넘겨받은 대표는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면서도 선뜻 돈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금하려면 안전계좌가 있어야 한다며 인증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경찰에 고소는 했지만 현재는 대표라는 사람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말이 아니죠, 솔직히. 그걸 지금 제 피 같은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돈을 날려버렸으니 지금 현재 저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2, 3년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1,000억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해왔고 지난해는 3조가 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채팅방에 초대돼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은 믿지 않는 게 좋고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를 해보시고 입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또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투자는 일단 경계하고 가상화폐 거래는 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합법 거래소를 이용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대전에선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번지면서 그제 11,124명이 확진돼 하루 만에 확진자 규모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말 등의 영향으로 7,000명대 확진에 그쳤던 충남 역시 13,997명이 확진됐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86.7%로 높아졌습니다. 세종에서는 2,476명이 신규 확진돼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운영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식당과 승용차에 잇따라 불을 낸 60대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유성온천역 인근 식당과 차량에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낸 66살 A씨를 일반 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이 완공됐습니다. 기존 전시장은 규모가 작아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고부가가치의 복합 전시 컨벤션 산업, 즉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옛 대전 무역전시관 자리에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이 착공 2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장 3개와 다목적실, VIP 대기실 등을 갖췄습니다. 기존 전시장은 규모가 작아 모터쇼나 포럼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 유치가 어려웠는데 제2전시장은 4배 규모로 최대 8,000명까지 동시 입장이 가능하고 전시 부스도 50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 연합, UCLG 총회를 시작으로 회의와 컨벤션, 전시회 등을 한데 묶는 고부가가치의 마이스 산업 대전 유치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5,000명, 6,000명 되는 대형 공연도 할 수가 있고 500부스 이상 되는 전시회도 유치할 수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 올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는 사이언스 컴플렉스 대덕특구와 연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 규모의 전시 컨벤션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은 오는 5월부터 대관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국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민 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어민 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지자체 예산에도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충남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 등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6명은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양극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에 달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불안정한 노동 증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때문인데요. 세종시가 청년 취업과 주거를 지원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저축한 돈을 2배로 돌려주는 청년 적금 등 지원에 나섭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 전국 유일의 지방도시입니다. 지난 2012년 2만 2천여 명이던 세종시 청년 인구는 지난해 6만 8천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었는데 이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35.1%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70% 이상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인구에 맞춰 청년 취업과 주거를 지원할 세종 청년 희망 내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그래서 이번에 세종 청년 내일센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서 이러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이 기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청년 구직자 300명과 창업 청년 5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활동비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정장 대여와 사진 촬영 등 면접 스타일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소득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매달 20만 원씩 월세 비용을 현금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거하기 위한 돈을 마련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준다면은 취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걱정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100명에게는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2배로 돌려주는 청년 적금 등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돕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 들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측은 이달 들어 천수만에서 확인된 흑두루미가 지난해 2배가량인 하루 최대 10,000마리에 달한다며 이는 천수만이 흑두루미 이동 경로상 매우 중요한 기착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흑두루미는 주로 한반도 남부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천수만에서는 지난 2011년에 처음 관찰된 뒤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장 작품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람객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열린 수장고가 국립미술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마련됐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지하에 마련된 열린 수장고는 개방형 수장고를 비롯해 전시실과 보존 과학실 등을 갖추었으며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측은 기존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작품 1,300여 점을 열린 수장고로 이전하고 특히 공간이 좁아 작품 일부를 제외한 상태로 전시해온 백남준의 작품 프랙탈 거북선도 수장고로 옮겨 원형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홍보비와 소모품 구매비 등을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만 18살에서 39살까지의 청년 창업가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청년 창업 지원 카드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비즈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두 기관은 대전 거주기간과 창업기간, 연 매출액 등을 근거로 290명을 선발해서 청년 창업 지원 카드 포인트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여군과 서울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여 서울농장이 오는 6월에 문을 엽니다. 부여 장안면 굿들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에 조성 중인 서울농장은 숙소 12채를 비롯해 체험농장과 운동장 등이 들어서며 부여군과 서울시 등이 사업비 18억 원과 운영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부여군은 이 농장을 영농체험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과 국남지, 정림사지 등 세계 문화유산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면천휴게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표고버섯과 감자, 고구마 등 당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등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설 연휴에 임시 개장했던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는 지상 5층 150면 규모로 각 층에는 주차 현황 안내와 주차 감지기, 안심벨과 CCTV 등이 설치됐고 이용객들의 휴식을 위한 고객 대기실도 마련됐습니다. 대전시가 송촌 정수장에 이어 월평 정수장에도 수돗물 특유의 냄새와 맛까지 제거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를 마쳤습니다. 20만 톤 규모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오존 처리 등 여과 기술을 추가해 수돗물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맛과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보급해 대전뿐 아니라 인근 계룡과 세종시에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 아산FC가 다음 달 3일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개막전 일반석 입장권을 1,000원에 할인 판매합니다. 충남 아산은 또 홈 개막전 때 사물놀이 한마당과 푸드트럭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이벤트를 개최하고 하프타임에는 백인 난타 공연과 경품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